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변상욱대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내용 가지고 얘기 나눠볼까요? 김현정 앵커야 그럴 리가 없었겠습니다만 직장 생활하면서 야 책상 빼 이런 말을 안 듣고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건 참 행운입니다. 그렇죠? 변상욱대 기자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가끔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이제 책상을 빼버리려는 직장과 버티려는 직장인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죠. 그래요. 희망퇴직이면 희망하는 사람만 퇴직하면 되는 건데 희망하지 않는데도 사실상 강제 구조조정이 나가라. 그렇죠. 부서별로 퇴직자 수를 할당해서 무늬만 희망퇴직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금융권에서 벌어진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일들을 보면 저성과자, 성적이 나쁜 저성과자들이 모여있을 부서를 새로 하나 만들고 대상자들을 불러내서 그 부서로 희망퇴직해라. 아니면 저 부서로 갈래? 아니면 출퇴근이 먼 지방으로 갈래? 이렇게 이제 한번 압박을 넣는 거죠. 그렇군요. 싫다고 그러면은 퇴직 강요를 포기하고 일 열심히 하라고 뭐지 끝내주면 참 좋은데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 문제죠. 싫다고 하면 또 불러서 압박하고 또 불러서 압박하고 한 사람은 8번까지 집중적으로 면담을 받은 뒤에 쇼크로 쓰러져서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참, 또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하니까요. 8번 가지고 뭐 그래 내가 합치면 한 수십 번 될 걸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찍퇴라고 그러죠. 찍퇴. 찍퇴가 뭡니까? 찍어놓고 퇴직시켜버리기 이런 겁니다. 두산 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는 이걸 신입 직원들한테까지 해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27살 이제 막 들어왔는데 지금 희망퇴직 신청하는 게 손해를 안 볼 거야. 나중에 저성과자로 찍혀서 쫓겨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희망퇴직을 거부한 20명의 젊은 직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휴대전화도 다 뺏고 이력서 쓰기나 하고 있어. 남의 회사로 빨리 가란 얘기겠죠. 여기서 이제 인터뷰했습니다. 그분하고. 그렇죠. 또 빵 도너츠 만드는 SPC 그룹. 시장 조사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 배치하면 투명 인간이 됩니다. 뭐 사무용 PC도 없고 업무용 책상도 없고 노트북, 태블릿 PC도 반납하고 그냥 대기발령 상태인 거죠. 아니 이름은 시장 조사팀 멋진데 사실상은 유령 부서예요. 그렇죠. 투명 인간 취급.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여직원도 이리로 밀어버리고 상관의 비위를 고발했다가 되려 찍힌 직원도 이리로 가고 정말 왜 여기 왔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글로 가고 아무튼 그래서 한 달치 월급 줄 테니 빨리 그만둬라. 너희는 여기서 더 이상은 일할 수 없다. 다른 회사 알아봐라. 이렇게 종용했다는 거죠. 참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해서 매일 출근한다고 양복 입고 나가니까 참 기특하고 대견할 텐데 가서는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거예요. 아주 드물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긴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 안양시 지부 간부들 문제였는데 그 지역의 나이든 과장님 한 분이 평소 직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이분은 뭐 야, 너 나한테 밥 안 사냐? 이부터 시작을 해서 부하 직원들을 모질게 몹시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이 양반을 빨리 희망퇴직시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양반의 책상을 빼가지고 중앙 현관에다 갖다 놨어요. 그 위에다 그냥 잔뜩 짐도 쌓아놓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가시는 게 옳습니까? 안 나가시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 대다수가 나가시는 게 옳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모욕까지 준 거죠. 그러나 이것도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뭐 윗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는 부끄러워할 일이지만 강제로 내보내려고 압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경우도 강제로 그렇죠. 퇴직을 강요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멀쩡한 직장인들도 너무나 많이 쫓겨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또 하나 우리가 살짝 발견할 수 있는 일은 기업이 이런 일을 벌이면 별탈 없이 넘어가고 언론의 지탄을 받다가 결국 그만두긴 합니다마는 노조가 이런 일을 벌이면 바로 징역형이에요. 이런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리조트 회사에 근무하는 모 과장님은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이 됐어요. 직책을 새로 부여받았는데 사무실도 없고 부서원도 없고 객실 인스터 스펙팀 과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500개 넘는 객실 돌아다니면서 객실 전화기 닦고 스티커 자국 지우고 이런 걸 맡았습니다. 과장하던 분이. 30년 넘게 총무과 일을 했는데 말이죠. 결국 이분 유서를 남기고 객실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수합병한 후에 인수합병돼서 흡수된 회사 쪽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또 쫓겨나기도 하는군요.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보고 법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뭐 다들 힘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만은 불안한 직장인으로서는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자신이 건강했다는 징표나 증거 자료를 늘 모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퇴직 압박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생기면 예. 봐라 여기까지는 건강했는데 여기서부터 병이 나지 않았느냐. 나중에라도 이걸 증거 자료로 내밀 수가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거 좀 예. 대비해 두셔라. 혹시 자기가 세상을 뜨더라도 가족들이 여기서 뭔가를 받아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처방전, 상담 기록, 동료와 있었던 일이나 상사로부터 당한 압박들도 가능한 시간과 장소, 내용들을 기록을 해둬야 되는 상황, 세상이 됐죠.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씁쓸하네요. 네. 조직으로서의 직장은 그 반대입니다. 권유나 설득선에서 일단 몇 차례 하다 끝나야지 네. 누가 봐도 압박과 협박처럼 된다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소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사람의 건강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네. 낯설고 모욕적인 업무 지시로 괴롭힌다든가 이건 기업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참 괜히 말이 씨가 될까 봐 말을 못 합니다만. 뭐요? 개성공단처럼 저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딸려있던 직원들 또는 그 기업에 딸려있던 협력 업체들까지 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되게 걱정인 거예요. 맞아요. 예, 정부가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책상 빼라는 말이 너무도 난무하는 이 세상. 요모조모 짚어주셨는데 월요일 아침에 너무 씁쓸해요. 그런가요? 예.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수첩이었습니다.